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국립공원 조류연구센터가 있는 흑산도입니다. 참고로 흑산도는 우리나라 새 598종 중에 414종이 기록된 중요한 철새 이동 경로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새 연구원분들께서 철새들을 직접 잡아가지고 이것저것 측정하고 조사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본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거를 조류 가락지 부착 조사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락지 부착 조사를 새 박사님들, 새 연구원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면 그때부터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교육을 들어왔고요. 그 교육만 받고 나면 앞으로 저도 이 새들을 마음껏 쪼물딱쪼물딱 아 정말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첫날은 이론 교육을 짧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처음에 2005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쭉쭉쭉쭉쭉 조류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이거예요. 이거 지금 하는 게. 응. 구경하고 있을래? 참고로 여기서 일하는 조소현 연구원님은 네. 대학 야제 친구. 네. 교육 시작하나? 네, 갑시다. 네. 네, 1대1 특강인가요? 네, 맞습니다. 1대1 특강. 이 가락지 조사 입문 교육에 오시면 처음에는 이론 수업을 듣게 되는데 생각보다 공부해야 할 게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조심 잠시만요. 네, 하세요. 이제 내일 실습? 내일 실습. 내일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새를 손에 쥐고서 이제 깃털가리 유형들 보시고 뭐 홍채도 보고 지방량까지 보면 성공적이지 않을까. 일단 이 가락지 부착 조사를 하려면 새들을 포획해야 되기 때문에 새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왔고요. 4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딱이다. 굿모닝. 뭘 준비하면 되나요? 제가 이제 반대시고 아, 미리 세팅해 둔 거구나. 해주고 세팅 다 해놨어. 오. 아, 그거 챙겨가면 돼? 이제 하루 종일 메고 다닐 거야 오늘. 이게 새들 잡으면 보관해 두는 주머니. 한 마리씩 넣는. 여기는 배낭기미 습지라고 센터 바로 옆에 있는 여기 흑산도에서 새들이 가장 많은 곳 중 한 곳이죠. 그렇죠. 네. 아주 많은 것 중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보면 이렇게 새들을 잡는 그물들이 다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네, 저희가 2월 달에 미리 설치를 해서 3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 편하고요. 역시 날아가는 새들 입장에선 전혀 안 보이겠다. 빠르게 가다 보니까 이게 날아가다가 이게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치. 걸려서 이렇게 포켓을 감싸듯이. 나도 걸렸어. 잠깐만. 김어진 걸렸다. 걸렸어. 그래서 이제 옷을 입을 때 이런 찍찍이나 그 자크 같은 거는 좀 조심해줘야 돼. 그래야 되나? 이런 그물은 일반인들은 못 구하겠다. 그렇지. 일단 우리나라 지자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밀렵이나 개인의 취미 목적으로는 구매할 수 없다. 이렇게 설치해두고 그냥 딴 데 있다 오는 거야? 우리 센터에서 이제 대기하다가 30분 있다가 30분? 30분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야. 여기 센터 앞에 있는 습지에서도 하나? 여기는 이제 아까 그 김영모 연구원님이 노가리. 새 있어요? 네. 벌써 잡았어요? 그물이 그물 열면서 잡혔나 봐. 누가 이렇게 오픈런을. 새가 이렇게 잡히면? 새가 잡히면 자 이렇게 꺼낼 때 가장 조심을 해야 되는데 새의 위치를 먼저 이렇게 파악해. 왼손으로 잡을 거거든? 오른손잡이지? 그치. 파악하고 이제 왼손으로 손을 넣어. 그래서 머리 부분을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잡는 게 스탠다드 기법. 스탠다드 기법? 스탠다드 그립. 스탠다드 그립. 순차적으로는 새 등 쪽으로 가서
검지랑 중지 사이에 머리를 껴넣고 음흠. 이제 손바닥으로 날개 부분을 감싸고 음흠. 다리를 이제 새끼손가락이랑 약지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껴넣는. 주의할 점은 너무 이 가슴 압박을 하지 않는 것. 너무 세게 쥐면은 이제 흉부 압박이 돼서 숨쉬기가 좀 어려워져.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타서스라고 하는데 발목뼈를 검지랑 중지 사이에 껴넣고 이렇게 니은자로 다리가 되게끔. 그리고 이제 티비아, 종아리뼈 뒤쪽에 엄지손가락을 대서 이렇게 고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발목뼈만 잡게 되면 이 관절이 이제 버둥거리면서 꺾일 수가 있어. 그럼 부러지겠지. 그래서 꼭 이 종아리뼈를 함께 잡아줘야 해. 그런 식으로 잡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잡으면 이제 저항이 이렇게 심하니까 작은 새일수록 더 조심히 잡아야 돼. 이제 우리가 가락지를 채우는 부위, 이 부위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 발목뼈야. 거기가? 이제 발목뼈가 길게 이제 늘어난 형태라고 보면 되고, 이 위에 있는 게 종아리뼈. 이제 허벅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으로 치면은 종아리뼈. 그래서 우리는 발목뼈에다가 가락지를 달 거야. 이 가락지 안에는 뭐가 써져 있냐? 이제 세로로 가락지 사이즈가 써져 있고 050이라 적혀있나? 맞아. 그리고 여기 이제 위에 두 줄은 영어로 써져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달았다는 표식이 써져 있고. 아,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 안 보인다. 가까이서 이제 봐야 돼. 그리고 이제 아래 5자리 숫자가 제일 중요해. 이거는 이제 우리 주민번호 같은 고유, 이세의 고유 번호야. 집박이는 040이랑 050을 다는데 흰배 집박이는 집박이 중에서도 이제 큰 편이야. 그래서 이제 050 사이즈를 달 거야. 오른쪽 다리에다가 네, 오른쪽 발목뼈에다가 그냥 그래 누르면 돼? 이게 방향에 따라서 잘 눌러줘야 가락지가 이 모양 그대로 잘 오므려져. 그래서 얘는 얘는 050-16329 흰배 집박이. 종을 먼저 이렇게 불러주고 기본적인 측정을 이제부터 시작해. 측정이구나. 기본적인 측정만 할까? 이제 날개랑 꼬리를 재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근데 날개는 여기 0의 입각이라고 하지. 여기를 맞춰서 여기 알룰라 부분 첫 작은 날개 깃을 이제 살짝 눌러서 일자 형태로 만들어서 숫자를 최대한 재고. 일자로 펴주는 거구나. 120 간당 7.0 127점이네. 117.0 그다음에 꼬리깃. 꼬리깃 아래 꼬리 덮깃을 이제 조금 들어 올려서 기부까지 쑥 자를 넣어. 그 사이에 탁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 아, 좋다. 거기서부터 이제 숫자를 읽는 거야. 81.0. 이제 지방량을 봐야 되는데 지방량은 이런 식으로. 새 지방량은 이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있는데 얘는 1단계 정도로 거의 없어. 아, 1단계가 마른 거. 마른 거. 8단계 뚱뚱 비만. 8단계는 뚱뚱. 초고도 비만. 보통은 6단계까지 보여. 그 다음에 이제 얘 성별과 연령을 봐야 되는데 이제 사람은 1살, 2살, 3살 이렇게 연령을 매기지만 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깃털에 따라서 처음 태어나서 이제 첫 번째 겨울깃, 그 다음 해 넘어가서 첫 번째 여름깃, 그 후에는 성조로 그냥 통틀어서 불러. 연령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깃털이 어떻게 갈았는지도 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날개의 구조부터 알아야 돼. 날개 깃털의 구조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하자면 우리가 고기를 부위별로 안심, 등심 나눠 부르는 것처럼 새들도 부위별로 명칭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다 외우면 머리 아프니까 2개만 기억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날개깃, 그리고 큰, 가운데, 작은 날개덮깃. 그 중에서 큰 날개덮깃만 기억해도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연령을 볼 때는 이제 깃털을 보게 되는데 큰 날개덮깃에 이제 키가 있어. 보면은 지금 흰 반점이 있는 깃들이 있고 그리고 없는 덮깃이 있거든. 이 흰 반점이 있는 깃은
얘가 태어나고 첫 번째로 가진 깃털이 남아있는 거고 애기 깃털이구나. 애기 깃털이야. 그리고 얘는 이제 성조로 가고 있는 새로 가진 깃털이야. 그래서 얘는 어린 새에서 성조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아직은 어린 새니까 퍼스트 서머. 이 연령 보는 거는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다. 꼬리의 이제 형태도 보게 되는데 보통 꼬리의 폭이 좁고 꼬리 끈 모양이 뾰족하면 어린 새이시고 어릴수록 뾰족하고. 어릴수록 뾰족하고 성조가 되면 둥그러져. 홍채도 이제 연령을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어린 새 같은 경우에는 홍채가 어둡거나 회색빛이거나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 경향이 있고 성조가 될수록 이제 밝아지고 붉어져. 근데 얘는 그냥 어두워 보이지. 그래서 어린 새라는 거를 더 확신할 수 있지. 탈출하지 못하게 꽃가루 우리 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꽃가루에다가 몸무게? 몸무게 56.25 끝. 이러면 측정 끝? 끝. 그 다음에 프리덤 바로? 측정을 다 하면은 여기서 바로 날려줘. 이제 몇 마리나 잡혔나 수확을. 색깔이 좀 특이하다. 물총새가 잡혔구나. 얘는 이제 좀 구분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몇 색깔. 얘는 촉새고요. 네, 빨리 꺼내줘야 되네. 새를 떼보는 것도 사실 너무 중요하거든. 맞아, 그 중요하지. 연습도 중요한데. 맞아, 그 연습도 해볼래? 중요하지. 해야지. 사실 그나마 내가 연습해서 도울 수 있는 게 그거 아닐까? 그러면 근데 그 전에 내가 하는 거 먼저 보여줄게. 이게 이제 방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배가 이제 드러나는 부분을 잘 찾아야 돼. 자, 보면은 이렇게 배가 이 아랫면이 보일 때 이제 다리를 보정해도 되고 몸체를 보정해도 되는데 날개가 걸려 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미리 풀려 있는 이 다리를 보정을 해 먼저. 다리를 이제 먼저 보정해주고 날개 한쪽 빼주고 머리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나머지 날개를 되게 스무스하게 잘 뺀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보기엔 쉬워 보이지. 주머니에 이제 넣고 이제 빠져나가지 않게 깊숙하게 넣어주고 입구를 닫아서 한번 매듭. 물총새 한번 해볼까? 물총새요. 네, 일단 배가 어딘지 확인하라고 했고요. 일단 그물이 안 걸려 있는 다리를 먼저 잡고. 다리. 발도 걸려 있네. 응. 빼봐. 네? 어떻게 빼죠? 내 다리까지 빼줄게. 이게 아니면 쑥 빼는 그런 노하우가 쑥 있나? 빼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발가락 있는데 이렇게 잡고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몸체를 보고서 이제 날개 걸린 걸 이제 빼야 되는 거야. 한쪽부터 차근차근 거기부터 여기를 먼저 빼. 나 이거 불가능의 영역 같은데? 이미 아니면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면 개 답답해 할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해보세요. 여기 이게 날개 쪽부터 이렇게. 너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잠시만 내가 해볼게. 그래도 다 풀릴 정도니까. 이쁘다. 얘는 참 얌전해. 이 약간 기계처럼 머리를 좌우로 막. 탐색하는 거야. 전개하듯이. 와, 너무 이쁘다. 이 친구가 물총새입니다. 아직 제가 한 번도 영상으로는 안 찍은. 나 약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데 혹시 다른 교육생들도 여태까지 나랑 비슷했나? 아니면 아주 비슷하고 똑같아. 그래? 내가 지금 정상이지 이런 게. 당연한 소설. 당연한 거지? 정상이야. 동박새. 우리 작고 귀여운 친구. 근데 얘가 그물을 발로 움켜쥐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저항하다 이렇게 벌릴 때가 있어. 그럴 때 잽싸게 이제 빼주는 게 좋아. 어째 이렇게 옆에서 지켜만 보다가 갈 길이다. 처음에는 그래. 근데 남은 일수가 있잖아. 한 마리라도 성공하고 가는 걸로. 이제 실전? 실전. 오른손으로 새를 오른손? 먼저 이렇게 좀 위치를 파악을 하고 왼손을 넣어서 잡아. 오케이. 짜자잔. 와우. 따뜻해. 그럼 동박새는 사이즈가? 사이즈가 두 번째로 020? 02.
05794 05794. 오른쪽 다리에 이렇게 해주고 그치. 그렇지. 힘 꽉 줘도 다리 안 깨는 거지? 아니 꽉 쥐면은 안 돼. 아 그래? 보면서 힘 조절하면서 조금씩 조여줘야 돼. 오, 된 거 같죠? 오케이. 오, 굿. 오케이. 그다음 뭐였지? 그다음 지방량을 봐야 돼. 여기 가슴골 위치를 여기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를 밑에서 위로 불어. 조금 더 위에. 이렇게 보여? 와, 근데 이게 콩닥콩닥 뛴다. 심장박동수가 얼마나 빠른 거야? 얘도 1단계 정도? 아, 이 정도면? 옆 그 총배설강 쪽도 불어볼래? 이거 다리를. 그쪽. 그리고 이제 근데 처음 알았는데 이 총배설강을 덮고 있는 기시 있네? 이 주변에 약간 이제 그 보호해주는 기능. 말미잘처럼. 그리고 이제 성별이랑 연령 판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얘도 암수가 똑같이 생겼어. 성별 연령은 구별이 안 되니까 언노운이고, 그리고 얘는 지금 홍채 색깔을 보면 어떤 것 같아? 무슨 색이야? 밝아. 아니야? 회색으로 보이지 않아 혹시? 그러니까 회색이긴 해. 색깔은. 밝은 회색이지. 동박새는 성조가 되면 붉은색으로 바뀌거든. 아, 얘 이번에 태어나서 지금 태어나서 갓 이소한 애야. 새끼야. 새끼야. 지금 부리 기부도 노란색 부분이 아, 그러네. 많이 남아 있고. 이거 노란 거 이거. 그럼 꼬리기 또? 뾰족? 꼬리기 또 아주 뾰족하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그럼 어쨌든 어린 새다. 어린 새다. 어린 새다. 아주 어린 새다. 날개도 한번 펼쳐볼까? 가만히 있어. 날아가도 되는데? 됐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새를 매개로 해서 이제 붙어오는 진드기. 이제 뭔 소리야? 이제 좀 화가 났어. 오래 있다 보니까 화가 났어. 아, 예술이구나. 유리딱지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네. 그래서 이제 얼굴 주변이랑 목이랑 이런 데 붙어 있는 이제 진드기가 있는지 확인을 해. 진드기가 있는지. 그 진드기가 뭐 SFTS 바이러스라든지 보렐리아 속 균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라임병을 이제 사람한테 또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어. 얘는 깨끗하네. 진드기 없고요. 얘 날려줄게요. 자, 네. 날려주세요. 건네 받을 때는 부리를 내가 이제 잡아주고 목을 이제 건네 받으면 난 손을 떼. 날려줄 때는 뒤집은 상태로 손만 펼쳐서 날리면 돼. 얘는 기운이 그냥 풀어주면 된다고? 이게 뒤집어. 뒤집어? 왜냐면 이제 좀 더 내밀어서 얘네가 좀 이제 준비를 하고 발도듬을 할 수 있게끔. 이거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많이 필요하겠는데? 일단 핸들링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어때요 느낌이? 처음 배우신 느낌이? 저희는 재밌어요 보는 게. 아, 그래요? 보는 게 재밌어요. 답답해 하실까봐 좀 초조했는데. 감사. 이거 교육하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뉴비들 답답해가지고. 아니 우리 괜찮아. 새들이 문제지. 한 개체 하는데 사실 정말 빠르게 하면 5분이네. 2, 3분. 5분 이내로 이제 보내기도 해. 차차차차. 세부적으로? 더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을 해서 세부적으로 측정을 할 거야. 아까 나한테 알려준 건 교육 버전이고. 교육 버전이고 이게 이건 원래 이제 연구 버전이야. 오케이. 여기 정말 끝에가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지금은 이제 발목 뼈를 잰 거야. 22.88. 뒤통수에서부터 부리 끝까지. 콧구멍 바깥에서부터 부리 끝까지. 불이 하나 재는데도 되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된다. 부리 이제 높이. 콧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부리 높이도 재고 부리 너비도 재. 그리고 이제 할미색과는 이 뒷발톱도 재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리고 전장 164.0 리핏. 리핏? 리핏? 리핏. 가락지가 이제 이미 달려있는 애들을 잡았다는 건데 11번네.
얘는 이제 이전에 우리가 달았던 가락지를 차고 있는데 다시 잡힌 애야. 사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가락지 조사가? 그렇지. 그치, 이렇게 잡혀야 예전에 잡혔을 때랑 또 비교하고 그런 거지. 그렇지. 이제 예전에 잡혔을 때랑 비교해서 이제 지방량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살았는지까지도 이제 알 수 있고, 이 공간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제 가락지를 단 애가 다시 잡혔을 때는 어디에서 이동을 했는지까지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다른 나라에서 잡히면 그러겠네. 그치. 그 나라에 연락을 해서 정보를 이제 교류를 하지. 되게 글로벌한 거구나, 이거. 그럼 이거 국제 협력이 아주 중요한 작업이야. 호주나 뭐 인도에서 이제 달았는데 관찰된 경우도 있어. 근데 이게 어쨌든 다른 나라들이랑도 공조하는 글로벌한 연구라고 했잖아.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때? 확실히 유럽, 마지막에 미국, 일본에서는 밴딩 스테이션도 많고 역사도 이제 100년 이제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료를 보는 거 다 그런 나라들의 자료거든. 일본만 해도 우리는 겨우 20년 해서 10만 개체 넘었는데 일본은 100만 개체. 거기는 100만 개체가 넘어. 스케일이 다르지. 그럼 회수되는 것도 훨씬 많았겠다,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으로 가려면 일본은 전국에 스테이션이 있어요. 전국에요. 우리 자네 두 군데요. 많이 차이 나는데. 거기는 탐조 문화 자체가 되게 먼저 시작했으니까. 먼저 시작하고 자원봉사자들로 밴딩을 하고 있어.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이뤄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그치, 교육하는 그 거고. 양성을 하는 거지. 시민과학자 양성을 하고 있는 이유야. 나중에는 뭐 사이트도 늘어나지 않을까? 여기 양평지구. 금강지구. 금강지구. 아직 기계 남아 있는데 얘는 정말 좀 머리 이상한 것 같아. 뿌리 끝에 모양 그리고 넓이 폭 그런 걸 봐야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확인을 하고 우리 60점이야. 63년. 로스트리는 잡아드나? 이 친구 좀 무서운데 눈빛이 살짝 돌았는데. 지금 죽이겠다 인간 이런 표정인데. 다행이다. 최대한 이 잡고 있으면은 몸이 부르르 몸의 진동이 느껴져요. 몸의 진동이. 오잉? 아까 얘 뒤집어서 날라. 살짝 해줘야겠네. 지기요? 가셔야죠. 한번 휘몰아 치니까 1시간이 금방 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확실히 이제 저 같은 초짜가 빠지니까 속도가 막 엄청 그냥 빠르게 막 그냥 다 진행되네요. 이게 새가 많이 잡혔을 때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막 휙휙휙휙. 근데 교육생이 여러 명 들어오면 지금은 저야 한 명이지만 여러 명이면 가르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일 네 이전에 교육받으신 분들이 들어오신다 했죠? 오늘 오늘? 오늘 12시 반대로 들어오시는데 선배님들. 예 선배님 내일부터 이제 같이 조사하죠. 자, 이 집 넣으시고 사무실에서 안전교육 한번 하고 문을 열게요. 빠질 수 없는 안전교육. 안전. 지금 오신 분들이 다 나 같은 일반 시민분들인 거지? 연구원분들 아니고. 연구원분들 아니고 시민과학과생인데. 선생님들은 어쩌다가 이거 가락지 부착 조사 참여하시게 됐나요? 재밌어서? 진짜 재밌긴 해요. 처음에 할 때는 재밌는지를 모르죠. 그냥 호기심에. 근데 새가 이쁘니까 이런 직접 잡아보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차이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잖아. 그렇긴 하죠. 예. 그 이제 첫 느낌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았을 때 팔딱팔딱 뛰는 그 심장 느낌? 그거 느낌 진짜 아직도 생생한데 그게 10년까지 왔네.
이런 일이 흔히 있어요. 이게 아직도 꽉을 못 찌겠어. 왜요? 아플까봐. 아 근데 어제 연구원님도 눕히셨어요. 위로가 되네. 네. 오 오늘 사람 많아. 세일 59.0. 59.0. 여기 12.67, 12.67. 다들 엄청 오랜만에 하신 걸 텐데도 되게 다 능수능란하시네요.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 오 이런 딱 차이가 보인다 얘는. 같은 퍼스트. 파란 게 수컷 아닌 게 둘 다 수컷. 파란색이 없는 애도 수컷이에요? 파란색이 아예 없으면은 암컷인데 얘는 이제 뭐 카메라상으로 담길지 모르겠지만 좀 푸르스름한 깃털들이 보여. 근데 많이 먹. 다들 성별하고 연령 구분할 정도 되시는구나. 경력자 지금 7 선생님들은 10년 가까이 되셨으니까. 그 정도면 직원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지. 쟤는 여기가 푸르다 느낌 딱 드는데 네, 여기에 푸른빛이 올라오는데 얘는 잘 모르겠네. 얘는 잘 모르겠다. 되게 다들 학구열들이 있으시네. 피 처제가 이게 바깥쪽 여기 있다, 뒷부장님. 부장님. 있네 맞네. 어디요? 맞네 디프리 장다리 때서. 저 뒤에 있네 진짜. 도요도 있고. 사진 안 갖고. 카메라 안 갖고 있죠. 아유, 부장님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다. 부장님? 아이고 카메라 가져온 사람이 아무도 없네. 우리는 카메라 아직 우리 어디 안 가요? 이따 찍으세요. 네. 아이고 백로가 걸렸네. 그거는 제가 먼저 갈게요. 네 백로 연구원님이 하신답니다. 공격당하기 때문에 네. 잘해야 돼요. 얘는 누나를 찌르기 때문에. 잠깐만 하지 마세요. 가셨어요 다? 네. 이제 하시면 되는데. 아 미워한 거는 박 연구원님이. 어우, 시원해. 아 이 친구는 신체를 부위부위 꺼내서 하는군요. 여기가 이제 네. 또 안전도 조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보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씌워서 하는 게 포박을 한 상태. 그렇죠. 얘도 빗살이 있다. 공룡발이다 공룡발. 이 친구들이 아침마다 우는 주공. 예쁜 울소리들이 주인공. 휘파람새, 성휘파람새. 네네. 전장은 다 안 쓰시는 거예요? 여기 윙 70. 고맙게도 딱 유적이시 있어. 재볼게요. 이거 연구원님 이거 재볼까요? 봉사자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다 하실 정도로 성장하신 거 보면 좀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에 4년간의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저희 못지않게 준 전문가 수준으로 이렇게 측정하시고 조사를 보조해 주시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이런 조사 활동들을 연구원분들이 다 하셔도 될 텐데 이렇게 따로 시민분들을 교육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해외에서는 다 시민과학자분들이 주 조사자들을 보조를 해서 이렇게 조사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등급제를 적용을 해서 특별한 어떤 교육 조사를 이수한 사람에게 이렇게 조사 보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급이 3분, 2급이 6분 정도 이렇게 배출을 해서 이렇게 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적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 단계인가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뭐 저는 이게 사실은 이런 자원봉사자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배출이 됐으면 좋겠고 해외 사례처럼 정말 더 어떤 밴딩 스테이션이 더 늘어나서 우리가 어떤 조사를 했을 때 더 활성화되는 그런 기반이 기틀이 마련이 된다면 엄청나게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이 밴딩 가락지에 부착하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대한 많이 부착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그렇죠. 회수되는 애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립공원이 이게 선도적으로 좀 이런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너무 좀 긍정적이고 되게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 포함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이렇게 그 새들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뿌듯합니다. 저도 이번에 참여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너무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진짜. 어우씨. 저는 먼저 가봐야 할 시간이 돼가지고
아무튼 이번에 가락지 조사 교육 과정에 참여를 해봤는데 일단 재밌었습니다. 확실히 눈으로만 새를 볼 때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컸고요. 연구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보람도 있었고요. 조류학자들의 삶을 맛보기로 체험한 느낌인데 이런 삶도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국립공원공단에서 진행하는 가락지 조사 시민과학자 양성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1년에 2번 열립니다. 인원 선정은 추첨으로 진행이 되고요. 해당 공지가 올라오면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랑 SNS에 공유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조류연구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건 참아주세요. 많이들 바쁘셔서. 올해 가을에 교육이 또 열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빠빠. 가기 전에 제 영상으로 예습 많이 해두죠. 끝. 오늘은 흑산도 바로 옆에 있는 홍도에 왔습니다. 여기 홍도에 오는 철새를 또 모니터링 한다고 하네요. 홍도에 벌이 없음이니까요. 위치 추적기까지 있는데요? 저것한 마리가 있는데 W34 한국에서 단 가락지인가요? 위치 추적기랑? 금년 겨울에 대만에서 많이 달았는데 그 중에 하나래요. 아 대만에서 난 친구. 네. 대만에서 한국으로 올라오다가 힘들어서 여기 홍도에 잠깐 내려앉은 것 같은데 여기 먹을 게 있나 모르겠네. 뭘 먹긴 해? 아주 간간히 먹는데 지금도 먹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배가 찰라나 모르겠는데. 여기도 그렇고 흑산도도 그렇고 좀 낙오된 애들. 그래서 한 마리씩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전혀 예상 못한 친구가 있네. 옛날 건물? 그러니까 옛날 사무실은 여기였는데 관사 건물이 또 따로 있었거든. 이게 옛날 조류연구센터? 옛날 초창기? 초창기 조류연구센터. 2005년에 여기에 자리를 잡았고 2010년에 흑산도로 옮겨갔지. 약간 성지 같은 곳이네요 여기가. 그렇지. 여기 우리나라 조류연구회. 무슨 배출소? 뭐라 하죠? 탐조인들은 홍도에 방문하면 여기에 목례를 한번 하고 지나가는 걸로.